그래서 당시까지의 작업을 근거로 1962년 4월 달에 이제 뭐 보고서가 나왔겠죠.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작업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미 그 62년이니까 원래대로라면 63년에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뭐 그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약간 늦춰져서 뭐 늦어도 65년 3월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혹은 예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63년이 되면 우슨과 그 가족이 시드니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 1965년 선거가 있습니다. 뉴 사우스 웨일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노동당이 집니다. 그래서 리버럴 파티가 그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때 프리미어는, 주지사는 로버트 에스킨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고, 그 사람 밑에 있던 장관, Minister for Public Works, 뭐라고 할까요? 공공사업부 장관. 어떻게 보면 조지 오웰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그 직함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스 휴즈입니다. 데이비스 휴즈는 이 오페라 하우스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호주의 건축 비평하는 사람이 나중에 쓴 글인데요. 나중에 들었다는 거예요. At an election night dinner party in Mosman, Hughes' daughter, 여기서 말하는 Hughes라는 것은 데이빗 휴즈, 그 공공사업부 장관의 딸이 뭐라고 말했느냐? Her father would soon sack Woodson. 이제 자기네 아버지가 그 우슨을 해고시킬 것이다. Hughes had no interest in art architecture. 휴즈는 그런 예술이라던가 건축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이 사람을 해고하고 이 건축 공사를 자기의 통제하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선거 날 밤이에요. 어쩌면 그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선거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새로 정권을 잡게 된 사람들의 이런 방침은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을 비밀로 가지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 발표한 것이 아니고요. 선거하기 한참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자기들의 생각을 말해왔습니다. 여기 지금 당시에 쓰여진 62년 정도부터 쓰여진 기사 제목들을 모아놨는데요. 이런 그 리버럴 파티가 이 오페라 하우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62년 6월에 나온 기사가 이겁니다. 제목이 Davis Hughes, Sydney's White Elephant. White Elephant는 그 어떤 물건의 값어치에 비해서 그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그런 거를 White Elephant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미 62년에 여론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저거 오페라 하우스가 좋다고 해서 짓고는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들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선거를 오페라 하우스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첫 번째 기사예요. 그 다음에 8월 달, 1962년 8월 달에 나온 기사에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Opera House Estimate Ludicrous. 그러니까 62년이 되어서 이제 공사 기간은 더 연장될 것이고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예상이 나오니까 그것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든다고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게 이제 1962년 8월에 나온 기사고요. 그 다음에 64년 7월에 나온 기사는 이거예요. 제목이 Woodson given deadline. 우슨에게 마감 시간이 주어지다. 이게 예술가들이 흔히 예술만 생각하면 뭐 돈을 뭐 무한정으로 쓰고 싶어 하고 시간도 뭐 별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술의 완성도 이런 거에만 신경 쓰죠. 그래서 이제 우슨에게 언제까지 지어라. 뭐 언제까지 완성해라. 이런 것을 그때 줬었나 보죠. 그 다음에 65년 9월 달에 나온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State government gravely concerned. 주 정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혹은 주 정부 아주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63년이면 된다고 시작한 공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정부가 고민이 되겠죠. 그게 이제 65년 9월에 나온 기사고요. 66년 3월에 나온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Angry clash on fees. on fees. 돈을 얼마나 주느냐. 그러니까 그 우슨에게 주는 돈이에요. 건축가 수수료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한 angry clash. 아주 화가 난 다툼. 혹은 화가 난
충돌. 그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싸웠나 보죠. 얼마나 달라 그러고 못 주겠다고 하고. 그게 66년 3월에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나서 66년 3월에 또 다른 기사 이거 나옵니다. Opera House would never be finished. 그 장관이 발표하는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가선 결코 그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66년 3월에 나온 기사고요. 다음 3월에 또 기사가 나옵니다. Secret talk with Woodson collapses. 비밀 대화, 우슨과의 비밀 대화, 붕괴하다, 무너지다, 실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해보려고 비밀 대화를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66년 4월 달에 나온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Exit Mr. Woodson. Mr. Woodson 퇴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호주를 떠나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로 갑니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난번 녹음에서 말씀드렸죠. 그 신문 기사에서도 보듯이 당시에 그 사람이 우슨의 가족이 집에 갈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돈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92년 인터뷰에서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슨이 어떤 설계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주정부에서 그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항의를 했죠. 우슨이. 왜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데이비스 휴즈란 그 장관이 호주에서는 고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온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우슨의 가족은 were hounded from Australia virtually penniless.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호주를 떠났다. 떠났다기보다는 hound니까 쫓겨났다고 해야 되겠죠. Hughes had stopped his fee.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그러니까 뉴 사우스 웨일 정부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 건축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the family was living on the grace and favor of friends. 그러니까 그 집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그 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연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I have never said anything about this before. I did not resign as many people have said.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만뒀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적 없어요. My contract was stopped. 나의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멈춰졌습니다. I was forced out. 나는 쫓겨났어요. I had no choice. 나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I was broke.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This is the way I was kicked out. 이게 내가 어떻게 쫓겨났는지에 대한 사실이에요. He stopped payments. 여기서 말하는 he란 그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그 우슨한테 돈 주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I never received any money from them. 그래서 돈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받았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뭐 월급이든 주급이든 간에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그 가족이. 그 비행기 안에서 얘기인데요. Woodson looks down at Benelong Point. Benelong Point가 그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동네죠. His dream come nightmare.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not a quarter completed. 4분의 1도 끝나지 않았답니다. It would be the last time he would see Australia. 그때 즉 66년 4월에 본 그게 이제 호주를 본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번도 이 건물을 본 적이 없다고 1회 녹음에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의견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보내려고 했고 이 거리에는 이 사람을 보내면 안 된다. 이 사람이 계속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시위 같은 것까지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이 떠났죠. 떠나고 나서 유카탄 반도에서 마야 문명의 그 오래된 건물들을 보고 이 엽서를 보냅니다. 호주로. 그게 1966년 5월 달에 보낸 엽서인데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그 작업을 함께 했던 빌 윗랜드라는 사람한테 보낸 엽서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어서 보냈느냐. Went to Yucatan. 유카탄에 갔었다. The ruins are wonderful. 그 오래된 건물들, 다 망가진 유적들은 wonderful해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So why worry? 그래서 왜 고민하느냐? 지금 막 그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시드니에서. Sydney Opera House becomes a ruin one day.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언젠가 이런 건물처럼 될 거야. 망가진 유적지처럼 될 거야. 라고 적은 엽서를 보내죠. 이 엽서를 받은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빌 휘틀랜드라는 사람이에요. 함께 일했던 그 호주의 그 사람도 건축가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빌 휘틀랜드도 질롱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개의 에피소드를 보건대 질롱은 완전히 호주 역사 및 뉴스에서 볼 때 약방의 감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서도 이제 호주 내에서는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과연 그 사람을 보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았어야 하는가? 당시에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No architect in the world has enjoyed greater freedom than Mr. Woodson. 그 전 세계 어느 건축가도 미스터 우슨보다도 더 큰 자유를 누리지는 못했다. Few clients have been more patient and more generous tha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그러니까 그 뉴 사우스 웨일즈의 정부나 혹은 뉴 사우스 웨일즈의 사람보다 더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고 그리고 관대한 그런 고객은 없다. 그러니까 그 뉴 사우스 웨일즈 정부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그다음에 인내심 갖고 함께 일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처지에서 일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양자 간의 관계가 어느 한쪽이 성깔 부려서 끝났다거나 혹은 어느 한쪽이 심술궂게 행동하여 끝났다거나 그런 식으로 적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 당시의 기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73년에 완공되게 될 건물을 두고 66년에 떠난 점, 그리고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건축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설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건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거 제가 첫 번째 녹음에서 읽어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볼 때 이 사람과 그 건물 자체를 얼마나 세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7밀리언을 예상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66년 10월에 계산해 보니까 그때까지 23밀리언을 썼대요. 아직도 얼만큼 더 쓰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우슨이 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들이 나오는 문장을 읽어드리면 When Woodson resigned, his position was principally taken over by Peter Hall. 그 피터 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새로 하게 된 것이죠. Who became largely responsible for the interior design. 그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제 대부분 이 사람이 설계를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 이름도 등장하는데 E.H. Farmer라는 사람도 건축가로 등장하고 D.S. Littlemore라는 사람도 같이 일을 하게 되고 Lionel Todd라는 사람도 건축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들을 보니까 호주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자리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아까 1단계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바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붕을 하는 것이라고 했죠. 3단계가 마지막 작업인데 3단계가 이제 실내입니다. 이제 실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슨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 그 음향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 음향 맡은 사람의 이름은 크레머라는 사람이라는데 Woodson's original acoustic design allowed for only 2,000 seats. 그 2,000석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원래 3,000석으로 하라고 하고 시작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슨이 설계한 대로 짓다 보니까 2,000석밖에 안 되는 건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쿠스틱 어드바이저의 입장에서 그 음향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Increasing the number of seats to 3,000 as specified in the brief. 그리고 원래 요구한 3,000자리로 늘리는 것은 would be disastrous. 아주 재앙이다. For the acoustics. 소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The stage designer라는 사람이 피터 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마틴 카라는 사람이 이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이 오페라 하우스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그 무엇의 문제점이 있느냐? 그 무대의 모양, 무대의 높이, 무대의 넓이, 그 연주자들이 사용하게 될 공간과 시설, 그 다음에 그 예술가들이 사용할 위치, 드레싱룸, 그 준비하는 곳이죠. 문의 넓이, 엘리베이터, 리프트의 넓이, 조명 조정 장소의 위치,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원래 우슨이 디자인한 것에 변화를 많이 주어서
건물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거대한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Significant Changes to Woodson's Design.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우슨의 원래의 디자인에다가 이 호주 사람들이 변화를 많이 줘서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관객도 들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대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완성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준 내용이 몇 가지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우슨의 계획에 따르면 그 메이저 홀, 지금 콘서트 홀이 된 그 메이저 홀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했어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페라도 하고 교향악단도 연주하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설계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서 오페라를 할 수 있는 방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멀티퍼포스라는 거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콘서트 홀이라고 부르자. 원래는 메이저 홀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오페라의 기능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것이 한 가지 큰 변화고 그러면 그 오페라의 기능을 다른 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작은 방, 원래 마이너 홀이라고 불리었던 그 방은 거기서 오페라나 발레를 할 계획이 없었으나 이제 콘서트 홀에서 그 기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그 기능을 우겨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원래 마이너 홀에서 바꿔서 오페라 시어터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그것을 존 서덜랜드 시어터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변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그 존 서덜랜드 시어터에서 발레나 오페라를 할 때 크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약점이라는 거죠.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 As a result, the Joan Sutherland Theater is inadequate. 적절하지 않다. To stage large-scale opera and ballet. 그 큰 규모의 오페라나 발레를 거기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통틀어서 큰 오페라나 큰 발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방에서 작은 규모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방에서는 큰 공연의 경우 교향악단 연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들어도 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보면 이것은 내가 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슨이 호주를 떠나고 나서 7년 동안 이 호주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해서 이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73년 10월 20일에 여왕이 와서 이 개막식을 하죠. 사실 그 전에도 그 건물은 썼어요. 다만 그 식만 그때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초청장이 여기저기 갔는데 우슨에게는 초청장이 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기념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대요. 그 개막식은 이 TV로 중계가 됐으며 기념하기 위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D마이너 9번이죠. 오퍼스 125번이군요. 그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난번 녹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 말에 다시 이 오페라 하우스와 우슨이 관계를 회복해서 함께 조금 일하기도 합니다. 2013년에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사건이 있었는데 공연을 하는 방법 중에 그 포코트 콘서트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그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에서 그 양쪽의 의견과 주장을 다 들여다보고 결정을 내려줬어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줬느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잘못이다. 벌금으로 15,000불을 내라.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그게 근래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정도면 간단하게나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역사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 50년대에 처음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60년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뉴사우스웨일즈 선거 후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원래 건축가였던 우슨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어떻게 남아있는 호주 사람들이 그 건물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일을 했는가. 그리고 70년대에 얼마나 대폭적으로 그 설계를 수정하여 결국 그 건물을 완성하였는가. 그리고 근래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까지 돌아보았습니다. 결코 아름답고 달콤하지 않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